이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변동성 장세가 지금 우리 증시에 쭉 다시 또 꾸물꾸물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방에 V자형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면 전망을 놓고 보게면 이게 바로 V자형으로 들어가기엔 매도의 파괴력 자체가 너무 크죠. 이제 공매도자들 같은 경우가 이게 한 방에 지금 공매도 친 걸 다 청산을 시킬 수가 없는 분량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올라왔다 눌렸다 들어가는, 이게 눌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계단형의 반등을 하더라도 계단형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기본 구조가 될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변동성 흐름에서 조금 이제 빠져나가 있는 혹은 이제 기타 우량주들이죠. 예를 들면 다시 또 패대기를 친다고 하면 또 다시 패대기 치면 또 메이저 종목들 중심으로 여기 반도체, 삼성전자 오늘도 지금 위에서 지금 눌려가지고 음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반도체, 전력, 화장품 이런 메이저들 중심으로 또 패대기를 칠 거다 이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락 파동에서는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요 기타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 각자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 경쟁자가 없는, 경쟁자를 찾아볼 수 없는 기업들 종류들이, 그런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몇몇 개 있죠. 앞서서 먼저 나왔던 수프 같은 경우 아프리카 TV 없습니다. 동종의 종목 자체가 없어요. 자, 그렇게 경쟁자를 찾아볼 수 없는 기업들이 있는데, 토비스 같은 이 종목, 토비스 같은 경우 보면 정확하게는 경쟁자가 있긴 있습니다. 유사 업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 네가 먹든지 내가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다 먹겠다는 이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유사 업체의 동종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코텍이라고요. 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뭐 이걸 왕년에는 이게 경쟁자였는데요. 지금은 경쟁자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여기 코텍. 자, 저기 보시면 게이밍 기기, 카지노 게이밍 기기 모니터 분야에서 22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텍.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닥의 개별 슈퍼 우량주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2018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해서 올랐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 토비스는 카지노 모니터라는 분야에서는 같은데요. 이제 조금 다르죠. 쭉 치고 들어갔다 눌렸다가 조금 굴곡이 조금 있는 회사들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자, 여기도 쭉 살펴보시면 주력 제품은 카지노 게임이 좀 전에 나왔던 코텍하고 같죠.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전장용 디스플레이, 휴대폰에 쓰이는 모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쪽이 강해졌죠. 예,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사업 분야가 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카지노 모니터 매출이 비수기 영향에 견조한 성장세를, 이거 어저께도 얘기 들었던 겁니다. 장중에 경기, 어제 라이브 시간에서도 바로 이 종목 똑같이 나왔었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 안 하냐, 아이가? 해요.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나오면 로또 복권 더 잘 팔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우려 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우려들에서. 그죠? 수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프가 무슨 환율 영향을 타기를 해, 금리 영향을 타기를 해. 에? 그런 종목들 뭐 없지 않습니까? 경쟁업체도 없고요. 수프 경쟁업체 있습니까? 국내 증시에? 경쟁업체도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뭐 금리 영향을 타기래, 환율 영향을 타기래,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 영향을 받게 안 받아요. 이런 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굴곡 상황이, 지금 같은 지수 변동상이 조금 길어지게 된다면 이런 종목 저변동 우량주들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더전 비전 같은 회사도 있죠. 더전 비전, 뭐 단연 독보적인 SRP 회계 프로그램 회사 더전 비전 역시 마찬가지에 내려갔다가 꾸준히 가다가 지금 최근에 무너진 다음에 돌아 들어오고요. 이런 회사들은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이게 실적이 마구 춤추는 이런 경향 자체가 적어요. 이게
2022년도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내려갔지만 다시 원위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자기 혼자서 거의 다 해먹는 이런 쪽의 종목들 가운데 이 토비스가 조금 이제 여기 변동이 조금 심했는데요. 이 변동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이게 박살났던 그 여파가 조금 더 길게 이어졌다가 이제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전년보다 이제 2배의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미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어서 주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올라 들어오고 있었죠. 작년대 흑자 전환돼서 쭉 1차 상승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실적 더블 들어갈 것이다 해서 계속 진행되는 중에 위쪽에서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그리고 시장 약세가 나면서 언더슈팅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절반 나 있는데요. 19,000원선 아래 이쪽이 이게 통으로 다 매수 구간이에요. 이거 어제 들어갔던 자리에 비롯해서 이거 19,000원 아래가 통으로 다 매수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토비스 2분기 영업이익이 160억입니다. 빅 서프라이즈죠. 128억 매출했는데 요것만 하더라도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이거든요. 이게 자 코로나로 자빠지고 난 뒤 그 전년도인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좋은 실적인데 가장 좋은 실적 예상을 한 거에서도 또 뛰어넘었다 이거죠. 자 지금 32억이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32억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얼마입니까? 지금 25%가 더 나간 거거든요. 빅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25% 나왔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 이익만 하더라도 260억으로 전년도 수준을 왕창 넘었습니다. 이런 종목들까지 깨지면 안 되죠. 곤란하죠. 자 연도가 지금 하반기 들어왔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는 내년 이 500억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게 되고요. 그럼 500억 기준 잡아서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 밖에 안 돼요. PER 6.6배입니다. 실적이 더블이 나오는 회사가 그리고 내년도까지 추가로 40% 성장이라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전력부주보다 지금 더 올라가. 이게 비교 대상이 전력주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력에다 비교한다면 이거 현저하게 낮은 거죠. 전력 현대일렉 볼까요? 그럼 뭐 세상에 없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성장률 같은 소리 쭉 나왔었던 화장품주의 그 종목들이나 전력이나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전력 더블 나왔죠. 전력도 더블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일단 더블이에요. 그리고 전환된 거 얘도 마찬가지 그 전년도에 전환이었었고요. 그 여기서 보면 이제 7,000에서 8,800이면 20몇 % 나오죠. 30%가 안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성장률이라고 뻥튀기를 시켰던 실리콘2 화장품주 이쪽 같은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요. 자, 엄청나게 올랐던 무지막지 올라갔던 이 실리콘2. 자, 여기도 이제 자 이게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500억에서 이제 더블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2,100억 되니까 여기서 한 50% 정도 나오네요. 이거 가지고 지금 전례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이라고 하면서 지금 만원에서 시가서 5배가 올랐거든요. 주가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PR도 6.6배밖에 안 돼요. 아직 형편없이 못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거 이 변동성 장세에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런 종목들은요 거의 커버 들어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 변동성 장세가 거의 커버 들어와요. 이거 더전비전, 스우프 이런 쪽의 계열들, 그렇죠? 파크 시스템, 경쟁자 없는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더 강한 종목,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밀려서 변동성이 막 오르고 내리고 막 정신없이 춤추는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저변동 우량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늘려두시라. 그래서 이제 변동주 같은 데 쪽에서 치고 빠지고 이게 지금 뭐 너무 춤춰가지고 이제 다시 주가가 밀릴 때 얘기입니다. 너무 춤춰가지고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 이런 쪽으로 일부 비중을 얹어 놓는 것도 하나의 위험 회피 전략으로 좋은 전략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